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R이 가지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많은 패키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패키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베이스 R이라고 그래서 R 프로그램 내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시키면 그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함수나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실행하고 하는 부분이 다운로드 받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작게 걸립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다른 추가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R 패키지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미리 내장되어 있지 않는 함수들. 그리고 이 패키지는 주로 함수와 도움말 파일과 그리고 예제 데이터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떤 패키지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은 미리 ArcGIS나 엑셀이나 아니면 스타타처럼 해놓지 않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함으로써 R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스톨을 할 때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install.packages 해가지고 쌍따옴표 또는 따옴표 해가지고 패키지 이름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 I는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입니다. R은 기본적으로 명령어 함수들이 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문자로 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대문자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C 콤비네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패키지를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스톨 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라이브러리라는 함수 또는 require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패키지 다운표가 없는 패키지 또는 요즘에는 다운표도 있어도 불러들이지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름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있는 책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에 가서 뭐예요? 열람 신청을 해야 되죠. 열람 신청을 하는 게 라이브러리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저런 책이 있다는 건 알아요. 설치를 했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려고 그러면 라이브러리로 가서 여러분들이 열람을 할 수 있는 열람 신청을 하는 게 라이브러리다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 한 다음에 사용하고 싶으면 라이브러리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R 패키지를 가장 좋은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다 가입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데이트되는 또는 새로운 패키지 부분에 대한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고요. R 블로그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제별 분류 사이트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특정한 패키지나 아니면 함수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예제 등을 갖다가 알고 싶다 그러면 구글링을 통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2개 정도만 보면 어떤 명령이든 함수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다가 습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일단은 메일링 리스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메일링 리스트에서 보게 되면 announce, help, 그 다음에 development, R packages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입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R 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rblogs.com이죠. com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제들이 여기 또 최신 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런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실제 응용 사례들을 이렇게 보게 되시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방문한 아티클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아티클 코로나19
인터랙티브 맵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 맵 만드는 부분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아웃브레이크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보면은 2020년 요거는 샤이니 패키지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데이터 분석 R로 한 거, 지지 플랫을 이용해 가지고 해주고 있는 거, 전 세계적인 거, 그 다음에 중국의 케이스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 최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타이디버스와 지지플랫2 패키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코딩이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추세, 뭐 그러죠. 확진 판정, 그 다음에 남아 있는 확진자 수, 그 다음에 회복한 수, 사망한 수,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차이나 부분이 굉장히 많다가 죽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 연한 이탈리가 그 다음에 최근에 3월 15일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뭐 알고 싶은 것들은 여기다가 서치를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인 컨셉, 포뮬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R 블로그를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함수나 사례 분석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서포트 해주는 부분, R 스튜디오에서 또 이제 따로 또 R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샤이니, 아까 그런 어떤 지도에 대한 동적, 다이내믹 데이터 시뮬레이션 값 시각화 부분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R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어떤 다양한 R의 기능을 확장시키고 또 응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여기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 사이트 크랜이죠. 크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해서 각각의 토픽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주제별 분류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도시공학과 학생용 스페이셜 공간 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제 분류 쪽에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3월 9일 날 최종 업데이트를 했네요. 그래서 보면은 스페셜 데이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키지 SPSF, 스타스라는 게 있고요. 레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레스트, 스타스 이렇게 해서 GIS만큼 다양한 그런 부분들 RGDAL에서 공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픽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주제 분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2015년 1월 7일 날 마지막이네요. 보면은 지지플랫, 레티스, 지지플랫 2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보다 더 좋으냐라는 부분, 무엇이냐라는 부분, 주제 분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또 보면은 타임 시리즈 트래킹 G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도 있네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들도 보면 이렇게 DBI, RODBC, 그 다음에 R MariaDB, R MySQL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툴에 대한 전반적인 뭐 이런 게 만약에 여러분 힘드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진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계속해서 버그를 찾고 성능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예상하지 못한 버그에 직면할 경우에는 최신 버전으로 패키지 업데이트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구글링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업데이트 부분은 업데이트 패키지 쓰고요. 앞에 거는 소문자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R 데이터 불러오기, 패키지 불러오기와 저장하기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불러오기와 저장합니다. 오타네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R은 이제 기본 데이터셋과 이제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이 가능한 부분들인데요. R에서 기본적으로 저장해서 하는 그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헬프 해가지고 패키지는 데이터셋 S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시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록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여기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데이터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 예제로서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이 이 내장된 데이터를 불러드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아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이리스 데이터, 붓꽃 데이터셋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리스 3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에드가 앤더슨의 아이리스 데이터셋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불러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데이터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름을 아이리스 아이리스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장된 데이터셋은 뭐예요? 그 데이터셋 이름만 입력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외장된 데이터,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데이터나 아니면 스타타 데이터나 SPSS 데이터나 아니면 파이썬 데이터나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내가 여기서 RStu디오나 R에서 불러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직접 불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폴더명, 그 데이터가 있는 폴더명과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매번 동일한 작업을 할 때 이 작업 디렉토리를 갖다가 다르게 하고 싶지 않고 한 곳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작업 디렉토리라는 거, 워킹 디렉토리죠. 워킹 WD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알고 싶다는 get working 디렉토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여러분들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죠.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파일을 작업 폴더를 적어주지 않고도 바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set working 디렉토리를 하게 됩니다. set working 디렉토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해야 되는 부분이 이 슬래시가 역슬래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꾸시면 반대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슬래시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해서 두 개로 슬래시를 해주시면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보면 리스트 파일즈 하면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데이터 파일들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바로 보여집니다. 한번 그 내용까지 한번 직접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et working directory W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set working directory 왔는데 set이 아니죠. get working directory 죄송합니다. get working directory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파일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list.files 하고 하게 되면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set working directory를 한다 그러면 set working directory 가로 열고 여러분들 안에 폴더명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 탐색기에 가셔가지고요. 강의 자료 여기서 이제 강의 자료에는 강의 자료가 없죠. 데이터 마이닝에서 실습 데이터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에 역슬래시 부분이 하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해줘 가지고 불러드리면 됩니다. 두 개로 해야 되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안해요. 여기서 이렇게 방따옴표 가지고 하게 되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get working directory를 해서 현재 뭐냐 하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set working directory 해서 wd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자, 인식할 수 없는 escape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에 적당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처럼 요거 슬래시를 하나 더 해주는가 같은 방식으로 또는 그 슬래시를 역슬래시를 해가지고 바꿔주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 초보자한테 당면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안 되지? 분명히 맞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약속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이 이렇게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슬래시를 두 개 하거나 아니면 역슬래시로 하나씩 다시 바꿔주면 인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작업 디렉토리를 바꾸는 방법은 RStudi오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션에 set working directory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set working directory에서 choose directory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RStudi오에서 여러분들 세션에 있었죠? 세션에서 set working directory, choose directory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강의 자료에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get working directory를 한 번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et working directory 하면 강의 자료 폴더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에서 요 R 스크립트 창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R에서 직접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R 스튜디오에서 세션에서 set working directory에서 choose directory를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